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목요일까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도 손가락은 움직이니까 쇼츠는 계속 올렸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방송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못하더라도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 상승 매물대하고 하락 매물대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과는 꽤 괜찮았죠.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쉬는 동안 주식에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단순 매물대는 물론 넣고, 그 다음에 상승 거래가 있는 매물대하고 하락 거래가 있는 매물대를 나눠서 보니까 뭔가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매물대 자체도 그 기존에는 무조건 제가 10개로 단기 매물대, 장기는 상관없어요. 장기는 그냥 200일 동안의 매물대를 그대로 보는 큰 그림을 보는 거니까 그대로 그 종목진 단계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단기 매물대인데 단기 매물대 같은 경우는 가격대에 따라서 또는 가격대에 따라서 10개가 아니라 30개가 될 수도 있고, 매물대가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가 달리 적용돼야 돼요. 전 다른 건 몰라도 이제 회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주는 스타일이죠. 이런 질문이었어요. 매물대가 그려지는 게 가격 단위마다 다른가요? 100원, 1000원, 만원대일 때, 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최고가와 최저가를 구분을 해보니까 일단 변수에서 차이가 나요. 매물대 변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매물대 변수를 제가 그 최저가에서 찾아드렸죠. 근데 매번 주식을 할 때마다 주식 종목 고를 때마다 매물대 변수를 계속 넣어주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서 큰 그림을 한번 짜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10만원 이상이면 매물대 변수를 5를 줘야 돼요. 숫자가 높을수록 자세하게 분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5천원 이상은 5만원 이상은 4를 줘야 되는 거고, 2만원에서 5만원 사이는 3을 주는 게 맞습니다. 5천원에서 2만원은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데 그냥 3 주는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1,000원에서 5천원 사이는 2를 주고, 나머지 이제 동전주죠. 얘는 1을 줘야 돼요. 매번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코딩에 넣어놨어요. 그냥 키시면 알아서 가격대에 따라서 찾아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매물대 배웠어요. 매물대를 기존에는 10개만 잡았죠. 그거는 이제 1,000원에서 5천원 사이는 10개가 맞는데 5천원에서 2만원 사이는 15개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만원에서 5만원 사이는 매물대를 20개로 쪼개야 돼요. 그 다음에 5천 이상은 25개. 그리고 뭐 동전주는 8개, 6개 정도로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를 조절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그 자리가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볼까요? 왼쪽 기본 화면, 추세 화면, 요거는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설명해 놨죠. 수렴학상에 들어가라. 자,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는 언제가 매수시가 되냐면, 요 밑에 보면 일단 차트 설명은 제가 꾸준하게 한번 더 할게요. 여기 분홍색 진하게 되는 건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몰렸다는 뜻이고, 요 좀 얇은 건 그 다음으로 매물대가 몰렸다는 거고, 요거는 어떨 때 표시가 되냐면 제일 상단 매물대요. 기간은 3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가 돼요. 이 기간을 바꾸게 되면 나는 2달을 할 거야. 그럼 4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4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단기는 한 달 반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상단 부분에서 요게 어떨 때 표시되냐면, 가장
상단 부근에서 매물이 물려 있는 게 5% 이상일 때는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하단은 제일 매물대 하단인데 5% 이상 잡혀 있다. 그럼 지지 구간일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 하단 있죠. 이런 데서 잡아내면 일부 승선하고 일부 찾아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입은 항상 선형입구 지표라고 하죠. 요거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상승이 시작됩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자동으로 매물대가 만들어주는 건 알았어. 그런데 이거 갖고는 잘 판단을 못하겠어. 단순하게 하면 제가 단기 매물대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하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상승 매물대하고 하락 매물대를 나눠 봤어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계속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위에 있는 게 상승 매물대입니다. 아래에 있는 게 하락 매물대예요. 하락 거래량만 가지고 만든 매물대예요. 자, 그러면 진입 타임을 어떤 식으로 잡냐면 일단 하락 거래량 매물대를 타고 있을 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단 조건은 올라가면 저항이 되는 상승 매물대. 상승 매물대는 뭐냐면 밑에부터 올라오게 되면 누군가 여기 물렸다는 뜻이에요. 물린 가격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팔게 되겠죠. 너무 가까이 있는 거 가지 말고. 자, 여긴 좀 떨어져 있죠. 진입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진입이 가능하네요. 빨간색 나오니까. 자, 이거 얼마야? 53,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있는 구간이 있죠. 59,000원, 거의 6만원대네요. 여기서 청산을 하는 걸 권장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지 않은 상승 매물대는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청산을 해주는 거예요.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지지받는 구간, 최하단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번 사줘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이건 뭘까? 눌러보시면 하단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하단 비율이 뭐냐면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매물대가 쫙 나눴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비중이 몇 퍼센트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0%가 넘어가죠. 하단 비율이. 그러면 바닥이 지지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상승 비율은 제일 위에 있는 매물대의 상승 비율을 보는 거예요. 15%? 10%? 10% 이상. 총 10개 중에서 10개가 됐건 20개가 됐건 10개로 가정을 하면 10개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 10% 이상 저항을 받고 있어. 그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차트는 제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핫한 종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단기로 봤을 때는 1월 1일부터 상승이 이루어졌죠. 큰 분봉에서도 봐도 큰 추세에서도 봐도 매물대를 장기 매물대를 타고 있죠. 얘는 단기 매물대까지 탔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여기서 또 이제 상승이 나온다 치면 언제 팔아야 되냐면 매물대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재진입은 항상 수렴 끝에서 재진입. 이런 자리가 딱 좋네요. 그죠? 다시 매물대가 이거는 일반 매물대로 올라타면 매수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건 검색식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변수 바뀐 그 검색식은 제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건 내일 중으로 또는 다음 주 중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단순 매물대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어. 그럼 분리해서 한번 봐볼까요? 분리해서 보니까 하락 매물대 용도는 진입 타임을 잡는 겁니다. 상승 매물대의 용도는 여기에 많이 물려 있구나.
그럼 나는 청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을 보면 요때는 80만원 부근에 상당히 많이 몰려있다고 느껴졌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아진 게 단기 매물대 타고 항상 진입은 하락 매물대 위에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위에서 상승 매물대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이 털렸죠. 이제 없죠. 그러니까 위에 막히는 구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파마 리서치. 일반 매물대로 보면 얘는 2월 6일이 맞네요. 2월 6일로 가보면 하락 매물대를 올라타는 시점이 진입하는 초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선형의 곡선 초반이죠. 올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하락 매물대는 저항을 안 만들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상승에선 중간중간 저항이 나오네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손절가를 밑으로 당겨 하락 매물대 하단으로 당겨 올리면서 따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상승 매물대가 완전히 뒤집혔죠. 완전히 뒤집힌 건 아니에요. 두 개로 나뉘어졌죠. 첫 번째는 밀렸지만 하락 매물대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자리가 맞죠. 패트런 패트런 어때요? 하락 매물대 4월 1일 올라탄 게 확실히 보이죠. 상승 매물대도 위에 저항이 없는 게 확실히 보이죠. 이런 거 그냥 갖고 가야지. 어제 상한가 나왔네요. 떨어진 종 볼까요? CGAG이다. 곡선 안쪽으로 들어왔죠? 맛이 간 거죠. 상승 거래량 자체에서. 그리고 비율로 보면 상승 쪽에 11%, 15%, 여기에 15% 물려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죠. HIV 생명공학. HIV 생명공학은 여기가 지지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게 최하단 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들어가지 말고 얘가 곡선이 이렇게 싹 돌아가면 그 다음 청산가 7,000원 그러면서 위에서 구간 한번 다시 잡아줄 겁니다. 요거 제가 주말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에 상승 거래량과 하락 거래량을 넣어서 진입과 청산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목요일까지는 진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자, 주말 잘 보내세요.